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의 코스피 지수 차트를 꺼내봤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9월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 2000년 이후에 처음 맞이했던 것은 바로 IT 버블의 붕괴였는데요. 2000년 이후의 최저점은 바로 2001년에 기록됐습니다. 2001년 9월 463포인트가 최저점이 됐고 이후에 반등을 보여줬네요. 2000년대 들어서 가장 급격한 하락은 바로 지난 2008년이었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였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미국의 대표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 페니메이와 프레드맥에 대해서 구제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었었는데요. 그 날짜가 바로 2008년 9월 7일이었고요.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2008년 10월에 저점을 마련하면서 892포인트의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2008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위기의 10주년설을 들면서 이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통화의 급락이 또 다른 위기의 진앙지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통화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이 통화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40에서 50%까지의 급락세를 올해 들어서 지난 7일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취약한 국가들로 이것이 전염되는지 확산되는지 여부를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게 되면서 현재 4%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고용까지 이루게 되었죠. 하지만 신흥국가 같은 경우들은 외환위기나 경기 침체 등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과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는 현재 형국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풀면서 미국 연준에서 돈을 풀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위기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주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서 긴축 정책을 시행하게 되자 이렇게 선진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FTSE 신흥국 지수는 올해 들어서 20% 넘게 빠지면서 벌써 베어마켓에 약세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해결책으로 미국이 제로금리를 펼치게 되면서 신흥국가들이 이런 달러나 유로로 된 자산들에 대해서 부채들을 대거 차입하게 되면서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신흥국의 부채 위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수 넘치게 살았다라는 반성을 했는데요. 무상복지나 방만한 재정을 하게 되면서 위기가 현재 불러왔다라는 점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국가가 버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지출을 계속해서 국가가 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요 곡물의 수출세 도입과 정부 부처의 급격한 50% 수준의 감축 그리고 공무원의 감소를 발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58년 이후 20여 차례 넘게 IMF의 재정 위기를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요. 여론의 반발로 인해서 그동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개혁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항상 포퓰리즘 정책으로 회귀했다고 합니다. 이날 마크리 대통령은 이런 고강도의 긴축 정책을 내놓게 되면서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연간 30에서 40%의 물가 상승률을 이제는 저지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 고질병을 고쳐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분수 넘치는 삶은 위험해지고요. 반대로 긴축, 즉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향으로 따라갔을 때 더욱더 유리한 모습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고강도 긴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네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이런 긴축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러한 정책들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기에 G2의 무역 전쟁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현재 긴축 발작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이나 안전 자산에 대한 니즈를 점점 더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도 않고요. 현재 부담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 시장은 사상 최장 기간의 상승장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회사채 시장, 트리플 비회사채 시장도 2조 5천억 달러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블에 대한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너무나도 과열됐다라는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2008 리먼 브러더스 사태 1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리먼 사태에서 5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면서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5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상황과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자산 고평가가 있어야만 버블이 터지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오랜 기간의 평온함은 버블을 부른다. 금융 분야에서의 혁신은 자주 잘못된다. 이번만은 다르다는 말은 항상 틀리다라는 것 말이죠. 자,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 PER이 높은 편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만큼 지금 현재 기업들이 수익성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자칫 이익의 감소 국면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렇게 돈줄이 마르거나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부분들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1분기 글로벌 부채가 247조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 속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부채는 늘 위기의 뇌관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지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26일에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2,670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대기하고 있다라면서 중국 쪽에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굉장히 짙은 구간인데요.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의 20주년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상승을 했다가도 또 급락하는 구간을 맞이하고요. 최근에는 몇 년 동안의 박스권 장세 이후에 급등 그리고 다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당분간은 박스권의 지수가 묶여있을 수 있다. 종목별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 장세에서 자칫 시세를 주도하지 못하고 쫓아가게 된다면 이 구간의 손실은 굉장히 커졌었다는 부분을 지난 몇 년 동안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는 해왔습니다. 위험 자산이 있으시다면 해지를 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을 구축할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양호한 구조로 나의 재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제하는 것 지금 어쩌면 중요할 텐데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의 자성처럼 어쩌면 분수에 맞는 투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이 지금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윤보미 아나운서입니다.